네, 8명의 사상자를 낸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20대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이 지역을 8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송도에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적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운전자 과속 운전을 50km가 넘게 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지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제 치상의 제명을 이제 적용받게 되고요. 예. 사망자가 2명이고 어린 초등학교 2학년 8살 남자아이 2명이 죽었고요. 6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로는 그 교특법상 중과실로 분류된 것이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 예. 위반된 사실이 인정이 됐고 네. 거기에 속도 위반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무려 30km 제한 속도 도로에서 85km로 가속했다는 건 과실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도 굉장히 중대하고 예. 유족들이랑 현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동차 종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예. 피해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판부께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해당 사고의 피해 아동 부모들이 청원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것이 그 통학차를 운전하던 인물이 초보자였고 게다가 교통범도 들고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4살이니까 뭐 사회 초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고 운전 경력이 뭐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그 보험도 연령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축구 클럽 원장은 3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보험에 혜택을 받는 보험을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24살이면 보험의 여러 가지 보장이나 이런 것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피해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격적인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예.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피해가 더 커졌고 그 사망을 막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 사각지대가 결국은 이런 참사를 결과로 가져온 게 아니냐라고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단순히 뭐 규정 속도보다 뭐 거의 한 3배 정도의 속도로 과속한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강화되고 보완될까요? 이정미 대표가 모든 어린이 운송 차량에 세리미법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13년 세리미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서 죽은 세리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어린이 통학 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되고 예.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클럽은 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까 보호자인 동승자가 타지 않고 있었고요.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어린이가 타고 다니는 그 태권도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학원의 차량은 이 동승자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예.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축구, 농구, 합기도는 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분류 사이에 어떤 차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린이들이 많이 타는 저런 통학 용도의 어떤 차량에서 이렇게 규제가 빗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어린이, 모든 학원에 그 적용을 한다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 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속도 자체를 제한해달라. 저런 노란 버스들이 80km, 100km까지 달리는 경우 왕왕 보거든요. 예. 속도를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걸 의무화했지만 36개월 이하는 카시트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살, 6살, 7살, 8살, 9살
이 아이들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통학버스로 운영되는 그 차량이 대부분 어른용 안전벨트입니다. 허리만 차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실제 사고가 이뤄졌을 때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인 효과가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것까지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법에 허점이 있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겠죠. 참 유족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상상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주제도 일단 지역은 송도입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그 송도에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비슷한 사건이 이번엔 서울에서 일어나서 어떤 일인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서울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앞이고요. 저희가 예. 주차장 출입구인데 저렇게 검은 차량이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이제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것은 주차장이죠? 예, 주민들이 세워놓은 거고요. 결국 주차장 입구에 저렇게 검은색 차량을 세워놓고 잠적하다 보니까 예.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차량을 세우고 잠적을 했을까 보니 저 차량의 차주는 전입 입주자 대표단 회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이 인물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은 비슷한 사례를 좀 참고를 하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서서 인천의 송도 사례는 좀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나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결국 그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됐고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 선고형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초범인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교통방해죄가 가볍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건도 예. 마찬가지로 다중이 이용돼야 되는 도로에 저렇게 차량을 막음으로 인해서 도로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전날 오후 7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까지 저렇게 차량으로 막고 있었다고 하니 수사가 한 차례 이루어졌고 두 차례 이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재판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뭐 흔히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참 사실은 현실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갈등들은 어떻게 사실 푸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 사건은 사실 전임과 현임의 입주자 대표 사안다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직무 그 결정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가처분 사건부터 소송까지 있었을 정도로 갈등이 좀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단끼리 이제 소송을 통해서 싸우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130세대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분쟁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게 무고하게 이렇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네.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타협과 대화가 돼야지 저렇게 무력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특히 잘못이 없는 다른 주민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더군다나 전에 송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했다. 그래서 비난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리포트로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서울 금천구에서 한 여경 실습생이 주말 아침에 출근길에 변태 행위를 한 남성을 쫓아가서 검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경 실습생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대화를 이어가 10분 만에 범인이 잡혔는데요. 이 내용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동복 차림의 한 남성이 도로변에서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을 보고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혼자 변태 행위를 합니다. 평상복 차림의 이 여성은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실습생인 A순경. 남성의 행동을 범죄로 보고 112에 신고한 뒤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A순경은 경찰에 도주로를 알려주며 이 길을 따라 300m가 떨어진 곳까지 범인을 뒤쫓아갔습니다. 피의자 30대 남성은 A순경이 계속 쫓아오자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왜 나를 쫓아오냐고 따져 물었고 A순경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사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10분 만에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걸을 때는 또 따라서 걷고 뛰려고 할 땐 또 따라서 뛰면서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 놓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검거하는 데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공연 음란죄로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네, 관련 리포트 내용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여경 실습생의 용기라고 해야 할까요? 기지가 굉장히 뛰어났다, 돋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일반 여성이 아니고 경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대가 19일 오전 6시 45분인 경이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범인을 쫓아간다는 건 일반인 여성들은 굉장히 무섭고 보복의 우려 때문에 하지 못하는 행동인데 예. 이 경찰관님이 실습 중이긴 했지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현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줬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렇게 쫓아가면서 그 범인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다 알려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검거할 수 있게끔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왜 쫓아오냐면서 적반하장경으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저렇게 경찰에게 검거가 됐는데 이 경찰관님이 태권도 2단이고요. 유도 1단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우세하고 아마 직업정신이 투철한 상황에서 우연히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예. 신고까지 잘 처리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실습생이라는 거는 그 어떤 신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네네네. 이제 경찰에는 임용이 됐고 실습 예, 예. 과정을 거치고 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실습을 하고 배워나가는 교육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중인데 네. 이제 이런 기질을 발휘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예. 자, 그리고 근데 이 그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분명히 이 경찰관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봤는데 수사 과정에선 아니다 나는 그냥 급해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경찰이 주변 CCTV를 모두 했더니 예. 관련된 이제 정황들이 음란행위 정황들이 이제 찍혀 있다라고 하고요. 부인하고 있지만 뭐 명확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저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는 것은 즉결 심판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예. 공연 음란죄를 적용을 합니다. 공연 음란죄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연 음란죄 처벌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오늘 3가지 주제 놓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